자, 오늘도 그 반성할 게 있습니다. 항상 반성하는 방송이죠. 너는 언제 사과하냐? 저는 매주 합니다. 자, 이번 주 사과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왔어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하필 눈에 띈 댓글이 있어. 지나가다가 최대한 시선을 이 멀리에서 눈과 눈을 사시처럼 해서 댓글을 안 보고 지나갔는데 하필 그 눈과 눈이 초점이 맞을 때 보이는 게 가끔 있는데 제가 요 댓글이 있어요. 제가 가끔 집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 집 없다고 야 나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짜증난다라고 어느 분이 댓글 주셨습니다. 최대한 이 눈과 눈의 사이를 이렇게 사시로 하면서 안 보려고 하는데 하필 그 초점 맞을 때 이게 눈에 보였어. 그러니까 가슴에 또 확 와서 박는 거죠. 자, 일단 그 사과 드리고요. 뭐 매주 하는 사과니까 자, 오늘도 사과 방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서 뭐 그냥 거두절비하고 죄송하고요. 일단 1번은 사실이고요. 2번은 그 코스프레 한 건 아닌데 돈은 잘 벌죠. 돈은 잘 법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회사 들어간 다음에 돈을 못 번 적은 없었는데 뭐 하여튼 코스프레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뭐 집을 살 수도 있으면서 뭐 안 사는 거 아니냐, 뭐 집을 왜 안 사냐 모르길래 아니 이게 지난 1년 코스피 지수거든요. 2000 기준으로도 1000 올랐잖아요. 이게 내려갔을 땐 1500까지 내려갔잖아요. 3000 왔어요. 2배가 올랐죠. 2000 기준으로 50% 오르고. 그러면 제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부동산을 들고 있어야 됩니까? 이 판단을 하는 거죠. 개인도 다 판단할 거 아니야. 이거를 팔아서 이걸로 갈 건지 이거를 계속 들고 있을 건지를 그냥 판단하는 거죠. 제 생각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도 주식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일로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일단 이게 너무 비싸고. 야, 인간적으로 적당히 비싸야지. 이거 수십억이잖아요. 수십억. 여기 있는 거를 콜라당 팔아갖고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주식쟁이들은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걸 팔기가 너무 아깝죠. 그런 게 있어요. 왠지 내 거는 더 오를 것 같고 야 왠지 저거 야 내가 팔면 2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게 있고 그럼 야 너는 맨날 그 자산 배분 하라고 그러면서 몰빵하냐? 이거 자산 배분 어디 가니까 그랬더라. 이거 나눠서 리스크를 경감해라. 주식 부동산 나눠서 이렇게 몇 대 몇으로 훌륭한 말이죠. 훌륭한 말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나눠서 하는 게 당연히 훌륭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좋던데. 이게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은근 꿀입니다. 제가 진짜 방송에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달러하고 원화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좋아요. 해보면 좋아요. 아니 좋다니까. 이거 남자의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뭐라 말할 수 없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달달하다니까. 이게 농담 삼아서 몇 번 얘기하지만 달러란 게 이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맨날 밴드에서 당연하잖아. 원달러 아래가 1100원 위에가 1200원이잖아요. 여기 10%로. 그러면 올라가면 그거 하고 내려가면 그거 하고 올라가면 그거 하면 괜찮다니까. 이게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뭐 그래요. 하여튼 괜찮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주가 확 떨어지면은 저 달러 확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좀 쉽고 저거만 해도 평탄은 하더라. 얘기하시네 쇠고기 짜장님이. 한국 주식과 달러가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게 나름 대박이라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해지되잖아. 해지. 이게 방향이 대박인 게 이게 나름 괜찮습니다. 나름. 그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살려고 노력 중이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 중이다는 거고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도 주카가 아마존 주식을 1000주 들고 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낭설입니다. 야야야 1000주면 얼마야 이거 한 주가 얼마입니까 요즘에. 어느 분이 그런 낭설을 펼치셔서 오해를 받는데 3,400불 400만원 400만원에 1000주면 얼마예요? 40억이네. 야 아닙니다. 야 아마존을 40억을 들고 있으면 형이지. 이건 형입니다. 절대 아니고요. 1000주 같은 소리 아니고요. 야 1000주면 40억이잖아. 40억을 들고 있으면 반 팔아서 집 샀지. 반 팔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입니다. 오해. 40억 전혀 아니고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드리는 사과의 말씀이고 오늘의 본 사과의 말씀 따로 있어요. 야 사과할 게 이렇게 매주 있어서 이거 어떡하냐. 사과 방송하다 끝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 가슴을 후벼 피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유머 사이트 보다가 어떤 댓글이 제가 이말년 씨하고 주호민 씨 나오는 말년을 행복하게인가? 거기 출연을 했는데 댓글이 달렸어. 축하 근데 나이 어리면 방송에서 반말하고 호민이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좀 신경 쓰임. 뭐 그 세대에서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방송이라도 남들을 보는 건데 상호 존대가 맞지 않냐. 저기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억울합니다. 이거 일단 사과를 넘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잠깐만 사과해야지. 일단 죄송하고요. 억울해.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승우 아빠 올라온 것도 봤는데 불안하더라. 뭐가 불안해 도대체. 컨셉이긴 하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그 세대에서는 당연하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제가 뭐 60년대 세대입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면 모르겠는데 유교에 충실해서 뭐 이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야 저라고 여러분들하고 세대 그렇게 안 달라요. 무슨 그 세대입니까? 이 MZ 세대는 M과
Z도 나눠달라고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제대로 통으로 묶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40대 이상 형님들도 반말은 아닌 거죠. 반말은. 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상호존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하나 없이 사적 자리를 만약에 주호민 씨하고 제가 개인적 사적 자리에서 만났다. 이거는 1억% 존댓말이에요. 편하게 말하라고 해도 단 한마디도 그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왜? 반말하는 게 더 불편해요. 아니, 야, 존댓말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 진짜 쉽습니다. 저라고 거기 가서 호민이가, 말년이가 이러고 싶겠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 이말년 씨하고 막 친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실제 톡을 하면은 안녕하세요. 요즘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당연히 이러고 보내죠. 친구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보내는 게 편해. 야, 누가 거기다 반말하는 게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하는 게 편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엄청 불편해. 편하게 말하라고 해도 대학생이 얘기해도 존댓말로 얘기해요. 그게 나이가 편하니까. 절대로 뭐 사적 자리건 어디에서건 말을 놓거나 실제로 카메라 꺼지면 서로 대면하고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친한 것 같지만 그 영상이니까 그런 거죠. 그거는 그분들의 예능이었잖아요. 키니까 하는 거죠. 키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20살, 30살, 40살 되면 내가 뭔가 발전을 하고 되게 나이가 차는 것 같고 아래에 있는 애들을 좀 우습게 볼 것 같다 생각하죠? 저는 절대 아닌 게 20살 이후로는 사람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몸만 늙어요. 10번 얘기했죠. 20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40살 되면은 굉장히 발전을 하고 뭔가 사회에 뭐 지혜가 쌓이겠지? 지혜 같은 소리. 뭐가 쌓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아니었어. 저는 일단 20살이나 40살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나이 먹은 애요. 나이 먹은 애. 이게 똑같아요. 이게 더 뇌가 느리게 돌아가지. 더 느리게 돌아가서 반응 속도 느려지고 뭐였지 기억이 안 나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다 친구죠. 20살 넘어가면 다 친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 가니까 이제 아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다가 방송 딱 켜지면 승우 아빠님 영상이잖아요. 거기서 극 존칭 쓰면서 넥타이 메고 와서 그건요? 주식은요? 그렇구나. 우와 밥이 맛있네요. 이러면 조회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조회수 안 나오면 저는 상관없는데 이분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제가 미안한 거니까 오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오해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그런 거다. 방송 켜지면 좀 친한 척도 하고 좀 뭐 재밌게 얘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게 예를 들면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부장님, 선배님 너무 이러면 너무 딱딱하고 뭐랄까 그 계급살 같고 뭔가 위계질서 너무 세 보이니까 누구누구 C로 충분하더라 이런 뉴스가 옛날에 있던데 이것도 약간 어려운 게 우리나라에선 이게 희한해요. 누구누구 C 그러면 싸우자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감히 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누구누구 씨.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 누구 씨라고 얘기해도 예를 들면 뭐 말년 씨, 호민 씨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괜찮은 건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괜찮은 것 같고 이 씨가 사실은 올리는 표현이거든요. 요거 제가 이제 국립국어 거기 가서 적어온 건데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인데 문제는 한국말에서는 공식적이거나 사무적인 자리거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지금 같은 경우잖아요. 다수의 독자용으로 하면은 좀 쓰기 어렵다. 한국말에서는. 그리고 꼭 무엇뭐 씨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치는데 앞에 어이를 붙여. 어이. 이게 아니라니까. 제가 언제 어이 붙였어요. 뭐 어이 김씨 뭐 이런 거 같잖아. 어이 딘딘씨 뭐 이게 아니라 왜 어이를 붙여서 생각을 해. 이거 안 붙였잖아요. 안 붙였는데도 자꾸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플레이가 어이를 붙여. 머릿속에서 어이 슈씨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 가서 뭐 해. 뭐야 그게 아니라 이걸 붙인 건 아닌데 머릿속에서 자꾸 자동으로 이걸 플레이를 앞에 붙이셔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거다. 그래서 필요한 게 님을 붙이죠. 이 디지털 생활이니까 인터넷을 통하거나 개인 방송을 하거나 댓글로 자주 만나요, 사람을. 그러다 보니까 누구누구 씨 하면은 싸우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님 문화로 갑니다. 이게 솔직히 무슨 님이 인터넷 시대에 저는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님. 옛날에 1990년대 통신 시절 전에 누구누구 님 부르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야, 누구누구 님이 뭐야, 누구누구 님이. 근데 생긴 거죠. 즉 그때부터는 씨 그러면은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이 무슨 씨 뭐 이런 것 같으니까 님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님도 좀 애매한 게 님도 불편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왜? 이게 박제된 영상을 보거나 댓글로 보면 누구누구 님 그러면 야 너 쟤 지지하는 거야? 특히 정치인들 누구누구 지지하는 거야? 누구누구 좋아하는 거야? 누구누구 씨 그러면은 그분이 네 친구냐? 이러면 야 이거 뭘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부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누구 정치인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갈리는 거 뭐 남녀 뭐 연배 뭐 정치 뭐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 누구누구 님 하면 지지고 누구누구 씨 하면 네 친구냐? 그래요. 그럼 뭐라고 미스터 뭐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 미스터 그러면 또 남녀 성차별이라 그러고 미스 그러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단어를 미증가? 뭐 하여튼 뭐 어려워. 뭐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기가. 그래서 제가 그쪽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니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누가 그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예를.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는 처음인데
자,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 요즘은 안 되고 아주 옛날. 윤보선 선생님, 윤보선 씨, 이상하잖아요. 윤보선 님, 윤보선이 그럼 친구냐? 윤보선 대통령님 약간 어려워. 하여튼 어려워요. 뭐 지지하는 거냐? 친구냐? 뭐라고 불러야 돼? 누구누구 대통령 그러면 예를 들면 아주 옛날 최규하 선생님 합시다. 최규하 대통령이 그럼 친구냐? 최규하 대통령님이 그럼 지지하냐? 아니 이게 좀 그래요. 특히 최근은 더 힘들죠. 이 위에 있는 분들은 감히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감도 안 와. 뭐라고 불러야 돼? 외국 같으면 당연히 뭐 미스터 뭐 이렇게 부르겠지. 이름만 어렵다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아니 앞으로 절대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인데 한마디만 삐끗하면 내 인생은 거기까지기 때문에 안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님도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생기는 게 이제 선생님으로 가죠. 선생님으로 가요. 다 이 단계를 걸게 돼 있어요. 씨 아니야. 님 불편하다. 아니야. 선생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선생님이야. 나이가 비슷해도 선생님이고 심지어 어려도 선생님이에요. 어려도 부를 때 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 방송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물어봤어요. 이거를 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 규범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당사자 간 합의를 하라고요? 누구처럼 뭐 기도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당사자 간 합의를 해? 당사자가 N명이라니까? 야 이게 당사자가 N명이에요. N명 모두가 안 불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은 합의인데 이분은 합의를 안 하고 막 이래. 그럼 불편한 거예요. 왜 댓글을 달어? 저런 싹퉁머리 없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누구를 씨라고 하냐? 그래서 규범적으로 규정하기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냈죠. 첫째 안 부르고요. 훌륭하신 분들은 안 부르고 두 번째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렇게 부르죠. 뭐라고 불러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거의 외국인만 불러요. 거의. 트럼프가, 트럼프는, 트럼프씨, 트럼프님, 트럼프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아저씨 막 이러다가 다 이상해. 그쵸? 바뀌었죠? 그래서 전 옛날부터 형이라고 부르죠. 너무 나이 많은 분은 형님. 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뭐 럼프 형 그래도 다 여기 외국인은 또 넘어가. 시안에 우리나라 외국인이랑 관대해요. 그죠? 형님 그래도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님들한테는 못하잖아. 거기서 형 그러면 누구 죽이려고. 슈카월드가 다음 주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 형 그러면은 끔찍한데? 다시 대통령님들의 사진을 보는데 누구 형을 붙일 생각을 하니까 야 정신이 혼미하다. 혼미해. 뭐 형님 그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만 이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누구 형 부르는 문화에 많이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5년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에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되죠. 대통령이 뭐야? 정치인도 안 돼. 정치인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회사를 가면 직급을 부르죠. 대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이사님, 김대리님, 박 과장님, 이 차장님, 이 부장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회사를 가면. 이렇게 하면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신세대들이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을 해. 이거 뭐 너무 경직되고 너무 올드하고 상명하복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또 바꾸죠. 너무 딱딱하지 않게 또 바꿔봐.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호칭은 자주 바뀌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20년 전부터 바뀌고 있어. 님 붙이는 데도 있고요. 프로 붙이는 데도 있고요. 파트너도 있고 무슨 PL도 있어요. PL. 무슨 L 뭐 이런 거 붙이는 데도 있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너무 고전적이니 바꿔보자. 상명하복 말고 뭐 없냐. 그래서 바꾸긴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사원, 대리를 선임, 과장, 차장을 합쳐서 책임, 부장님을 수석. 결론적으로 차장 하나 없어진 거죠. 하여튼 이때 이거 바꿀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거 설마 그거 아니냐. 사원에서 대리 뛸 때 연봉 올리고 대리에서 과장 갈 때 연봉 올리고 과장에서 차장 갈 때 연봉 올리는데 야 책임에서 이거 없잖아. 야 그럼 연봉 올리는 거 한 번 없어진 거 아니요? 뭐 이런 또 음모론이 많이 돌았습니다. 야 10년 전에. 지금도 돌고 있을걸? 이게 직급을 없애면 없앨수록 자동적으로 연차에 따라서 점프할 때가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점프하는 거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프를 찾으려면은 나는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되냐. 또 이걸로 팍 터지게 진짜 그래요. 희한하다. 나는 차장 짬밥인데 왜 안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스타트업 가면은 저런 것도 다 없애죠. 외국말로. 영어 호칭을 써라. 영어 이름 다 만들어서. Hi Tom, Hello Brian 뭐 이런 거 하잖아요. Hi Hugh 뭐 이런 거는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할 때는 부자컵해. 이렇게 방송하면 싸대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 자꾸 보여드리니까 무서운데? 이거 보여드리는 거 뭐라고 안 하겠죠? 이게 되겠냐고. 하이 헬로 이거 안 되잖아. 이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리가 없어요. 이 정치인 말고도 우리 선생님들 여기 될 리가 붙여봐. 싸대기 맞지. 인생 거기까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적절히 잘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시면 오히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너무 이런 존대에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적절한 존대 정도면 됐지. 이거를 님, 씨, 뭐 이렇다고 너 지지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이거에 내가 얽매이는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생각, 아예 대놓고 반말이 아니라면 군대를 안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일단 변명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해시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또 어려운 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란다. 추석이잖아. 설날이란다. 이렇게 빨리 가냈다. 추석이잖아요. 추석 가면 어려워. 뭐가 어려워요? 호칭이 너무 어려워. 자,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치고 그 형제들이 결혼했다고 치면 자기 중심으로 내 가족 호칭부터 어려워. 나 아니면 여기 이게 나 아내건 남편이군. 내 누나 형들이 결혼하면 누나의 남편, 매형, 형의 아내, 형수. 좋아, 여기까지 쉬워. 여동생의 남편. 이게 무슨 서방이거든요? 근데 김서방 하려고 그랬는데 여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어. 그럼 거기서 김서방 그러면 싸대기죠? 야, 나이 피도 한 마리 김서방이 아니 그러면 그거 뭐라고 불러? 매부래 매부. 그래? 김매부. 그럼 또 이 새끼가 어디서 김매부야 김매부. 이게 맞아요. 이게 그 매부님? 그럼 또 이상하잖아. 아, 이게 그래서 애매해. 매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매부 몇 번 하다 그냥 형이죠. 야, 이게 어떤 때는 또 서로 존대를 해야 되고 이게 애매해요. 남동생의 아내는 뭐 재수씨.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언니의 남편 형부, 오빠의 아내 이런 게 어려워. 오빠의 아내 손이 옳게? 남동생의 아내 옳게? 둘 다 옳게인가?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옳게? 그러면 또 옳게? 몇 살이고? 뭐 이게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손이 옳게 그리기도 애매하잖아. 이거 결국 또 언니. 이게 또 애매해. 하여튼 이게 어려워. 그리고 야 이것만으로도 복잡하다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지금 자기 기준으로 본 거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면은 반대로 내 입장에서 봐야죠. 뭘? 상대방 가족을 크로스를 해야 돼. 이러면 호칭이 또 바뀌어요. 신기한 나라야. 이게 내가 내 가족을 보는 것과 상대를 크로스해서 보면 또 바뀌어. 이게 또 난이도가 장난 아니죠. 나 입장에서 아내의 언니의 남편, 내 입장에서 아내의 오빠의 아내. 아니 내가 한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게 헷갈려요. 이게 바뀐다니까 용어가. 똑같던가. 나도 형부라고 부르든가. 나는 형부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내가 가서 아내 또 언니도 아니죠. 아내의 누나잖아 내 입장에선. 그것부터 바뀌네. 하여튼 아내 언니의 남편한테 내가 가서 형부 그러면 잠깐만 뭐 이상하잖아. 뭐 수술했니? 뭐 그럴 거 아니야. 아내 오빠의 아내한테 언니 그럴 수도 없고 이게 바뀌어요. 국립국어원에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에서 보면 그럼 내 입장에서 아내의 오빠의 아내는 뭐냐? 아이, 말이 어려워. 하여튼 내 처의 오빠의 아내 아주머니. 그럼 처의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아주머니 상관없는데 처의 오빠의 아내가 나보다 어려. 그럼 거기다 가서 아주머니? 이러면 또 화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나를 뭐로 보고 아줌마래. 야 이거 또 화낼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해보면 그냥 안 보는 게 낫나? 부르지 말까? 그때 헷갈려서 안 불러요 일부러. 저기요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동서, 처남댁, 처형, 처제, 서방, 모씨 뭐 이렇게 많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아 이것만 알면 되지 않냐? 아니죠. 왜? 지금은 뭐함인 겁니까? 부부 간의 호칭이었죠. 부부 간의 서로의 가족.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친척이 이어지잖아. 아빠의 형제들도 있어요. 엄마의 형제들도 있고. 친척 간의 호칭이 다 다르죠. 그거를 심지어 이 바로 알기는 책으로 내야 돼. 책으로 알아봅시다. 아니야. 한국에서 지금 몇십 년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호칭을 아직도 알아봐야 돼요. 이게 진짜 못 맞춥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칭 문제는 아마 인터넷 문화가 좀 되고 그럼 좀 단순해지지 않을까. 하여튼 지금은 단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좀 충돌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는 오늘도 그 사과 방송 죄송합니다. 이게 그 문화에 그런 게 좀 이게 있는 거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아이 사과 방송이 기냐 이거. 자, 사과하다가 시간 다 가네. 사과하다 목 쉬겠다. 사과하다 목 쉬겠어. 뭘 사과하다 목을 쉬어?